오늘 새롭게 이제 접하게 될 AI 서비스는 총 3가지입니다. 이제 코디움이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서라는 IDE, 그리고 윈드서프라는 IDE, 이렇게 3가지를 적용을 해볼 겁니다. 우선은 코디움이라는 게 있는데 AI를 기반으로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발 환경에 적용을 할 수도 있고, 윈드서프라는 개발 환경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성 향상이죠. 내가 코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가 AI 기술을 기반으로 파악을 하고요, 제시를 해줍니다. 너 이런 거 쓰려고 하는 거지? 라고 제시를 해줘요. 이게 틀리면 그냥 내가 작성하던 거 그대로 작성을 하면 되고, 맞으면 탭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여기 나열된 것들이 같은 기능을 하는 서비스들인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코디움이라는 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서비스들은 기본이 유료인 경우도 있고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지만 제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알려드린 걸로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 자, 여기서 편집키를 실행을 하고 여기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G를 누르면 G와 관련된 이런 목록이 뜨잖아요. 이런 걸 자동 완성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엔터를 치면은 이게 들어가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게 목록이 들어가 있어요. 명령어, 서브 명령어, 그 다음 키워드들이 다 목록이 만들어져 있고, 그냥 그 목록 안에서 검색하는 형태로 이게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목록 없이 AI로 유출을 해서 제안을 해준다는 겁니다.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그런 건데, 성능은 오토아키에서는 성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니까. 우선은 자동 완성 기능은 이런 거고, 자, 이걸 바로 적용을 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스트리밍에서 VS 코드 설치를 다 했었죠. 근데 VS 코드에서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VS 코드를 이렇게 여시면은 여기 익스텐션에서 오토아키 플러스를 설치해서 오토아키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를 했었죠.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 여기서 스크립트를 불러오고 런 버튼을 눌려서 실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검색을 해보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제일 위에 이게 나옵니다. 코디움이라고 해서 AI 코딩 오토 컴플리트 and craft for Python, 뭐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뒤에 뭐가 나와요. 근데 지원되는 언어가 140 몇 가지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학습을 온라인상에 있는 거 뭐 가려가면서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죄다 긁어서 배운 거라서 오토학기에 대한 정보도 학습이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오토학기도 활용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이걸 인스톨을 눌러보면은 인스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모가 뜨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코디움 홈페이지인데 여기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그 로그인된 정보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인증을 받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웰컴 투 백이라고 뜨네요. 자, 그리고 이게 설치가 됐으니까 채팅도 할 수가 있네요. 여기서 AI 관련된 대화형 AI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여기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자동 완성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종료를 하고 브라우저를 코드를 하나 불러와서, 자, 1버전에서 작성된 거를 여기 땡겨 와가지고 B를 입력을 하면 이거는 그 기존에 그게 뜨네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저도 이제 설치하는 방법만 숙지를 하고 처음 사용해 보는 거라 가지고, 자,
지금 따라서 설치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홈페이지인데 코디움이라는 검색을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이제 코디움을 검색을 하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코디움 사이트가 나오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윈드서프라는 에디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있고 오른쪽에 지원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쭉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파이참에도 설치를 해볼 건데요. 제일 위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있죠. 이걸 눌러보시면은 여기에 설치 방법이 나옵니다. 익스텐션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인증을 받으면 된다고 나오고요. 이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거를 입력을 해보래요. 이걸 입력을 해보라는데 이게 파이썬 코드죠. 그래서 파이썬 폴더를 열어볼까요? 우선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좀 알려드려야 되니까 파이썬 기초 강의 폴더를 열어서 자 여기서 앞에서 봤던 이걸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코드를 제안을 해준답니다. 네, 지금 뭔가 제안이 됐죠. myprint라는 게 제안이 됐는데 아직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이런 거고요. 이거였나요? 이렇게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과 동일한 걸 제안을 하죠. 지금 이 아래에 나오는 내용이 AI가 제안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한 게 이거였다면 여기서 탭을 누르면 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AI가 제공하는 그 자동 완성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 코디움을 설치를 안 했다면 이것만 가지고 여기 안에 내용까지는 제한을 안 해주죠. 그냥 명령어나 함수, 그러니까 빌트인 함수, 변수들 정도만 제한을 해주는데 이거는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유추를 하고 그 내용을 제한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파이썬으로 했는데 오토하키에서 제가 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하는 언어니까 데이터도 많고 자료도 많아서 학습도 많이 됐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정보도 많으니까 좀 똑똑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오토하키에 적용을 하는 거는 조금은 멍청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우선은 설치하는 것에 의의를 두시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이전 스트리밍에서 설치를 했던 VS 코드에 적용을 한 거고 사용이 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또 def만 쳐도 이렇게 뭔가를 제안을 해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주석을 적고 거기 아래에다가 뭔가를 작성을 하면 이 주석을 기반으로도 추천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하려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스트리밍 이후에 또 내용들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이후 강의에서도 알려드릴 거니까 오늘은 설치하는 것만 같이 따라해 봅시다. 자, 개발 환경 구성이 하나가 됐어요. 우선은 VS 코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저는 VS 코드에서 코디움을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울 때는 여기 uninstall 누르시면은 삭제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기호에 맞게 원하는 오늘 배운 것 중에 한 가지 개발 환경을 정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게 원래는 유료 버전인데 여기에 위에 보면 프라이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얼마냐, 버전별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에 대해서 나오는데 제가 코디움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프리 버전에서도 무제한으로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을 해요. Unlimited AI Command Instruction, Unlimited Editor AI Chat. AI 챗도 Unlimited네요. 그리고 Unlimited AI Autocomplete. 무상으로도 무제한으로 AI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유료로 전환을 하면 더 많은 AI 모델이랑 더 빠른 응답 속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을 해보시다가 유료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랑말랑님. 네, 익스텐션도 유료 버전이 많습니다. 이게
인증을 연동해서 인증을 하고 인증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유료 버전,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많아요. 채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채팅을 할까요? 간단하게 이게 지금 보시면은 선택된 파일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파일을 기준으로 뭔가를 해달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메시지 박스를 띄우는 거니까 반갑습니다를 메시지 박스로 띄우는 코드를 추가해줘.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 코드 안에 이런 코드를 작성하면 된다고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이거 창을 좀 키울게요. 이렇게 하고 이것도 좀 키우면 이거를 인서트를 하면 선택되어 있는 파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에 코드가 바로 들어가죠. 그리고 카피를 해서 여기 붙여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엄청 편하죠. 지금 근데 이 코드가 맞는 코드인지 아닌 코드인지 내가 의도한 코드인지 아닌지는 직접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만 우선은 제가 이런 요구를 했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코드가 그냥 실행하면 메시지 박스 띄우는 게 다였는데 이번에는 함수를 만들고 그 함수를 호출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죠.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하고 이걸 실행을 어떻게 하죠? 여기 파이썬 익스텐션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뭔가 혼자서 뭔가를 했습니다. 파이썬 익스텐션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실행이 안 되는데 나중에 파이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이제 직접 이걸 사용하실 분들은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토하키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이걸 종료를 하고 이걸 끌어서 올 수도 있는지 봐야겠어요. 지금 폴더가 2개가 이걸 껐다가 켜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것도 계속 열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면 되나 봅니다. 자, 우선 오토하키 폴더를 넣었고 이걸 1버전을 선택해서 이 파일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뭘 만들까요? 제 임의대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코드를 이해를 한 다음에 여기에 메시지 박스에다가 내용을 추가를 해줬습니다. 똑똑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줘가 아니라 우리가 작성한 코드에 어떤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데 네가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인서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새로 들어갔네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호환이 완벽하게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제 AI를 코드를 작성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신기하시죠? 맞아요, 신기해요. 진짜 똑똑해요. 그래서 원래는 저도 챗GPT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예시로 주고 그걸 이해를 하고 그 스크립트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는 기능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개발 환경을 갈아엎어야겠다. 이거 무조건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동작하는 거는 이 정도만 하고요. 오토하키에서는 자동 완성 기능이 제대로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얘가 정식적으로 지원한다고 할 만큼의 지식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 이 정도가 아마 다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윈드서프라는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면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함께 보는 걸로 합시다. 딥시크는 안 써봤습니다. 저는 좀 중국에서 만든 AI 서비스라고 하길래 처음부터 좀 의심을 했어요. 왜냐면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특히나 이 저작권에 대한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메인이 되는 내부적으로 학습을 할 때 사용한 알고리즘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사용할 생각을 안 했고, 아니나 다를까 이용 약관에 여기서 사용한 정보는, 그러니까 딥시크를 활용해서 뭔가를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던가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들까지도 중국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된다고 명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나가는 것도 무섭기도 하고 딥시크는 안 써봤습니다. 근데 이 관련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분야에서는 좀 핫한 주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분명히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줄였다는 게 분명히 거짓말도 있을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치팅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어요. 그거는 그 AI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그 학습하는 비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려면 카피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카피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좀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이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라고 얘기한 게 비용뿐만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선택적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걸 하는데 그러니까 정답을 알려주고 학습을 하도록 일부는 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로 학습을 하도록 한다는 게 기본적인 이제 챗GPT 알고리즘의 이제 맥락인데 얘네들이 unsupervised learning만 가지고도 이 정도 성과를 냈다라는 논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문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챗GPT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이걸 학습을 했다면 그러니까 supervised learning을 한 결과물을 가지고 unsupervised learning을 한 거는 supervised learning을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은 좀 길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중국은 어찌 됐건 저작권에 대한 게 좀 프리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와서 이걸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까서 뒤집어 보지도 못하기도 하고요. 네, 뭐 갑자기 급발진을 한 것 같은데 딥시크는 사용 안 해봤습니다. 챗GPT 말고는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어찌 됐건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챗GPT 하나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서비스들은 모르는데 딥시크는 조금 조심하는 것도 네. 특히나 프로그래밍으로 먹고 사시는 분이라면 내가 작성한 코드가 중국 어딘가에서 활용이 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직접 이것저것 만져보실 수 있을 정도는 되겠죠. VS 코드를 기반으로 코디움을 적용해서 AI를 활용한 코딩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이 없으시지만 다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